한국당은 오늘 이래저래 또 한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조강특위라는 곳에서요. 지금 돌아보니까 2012년 그때 비대위를 지목해서 빨갛게 바꾼 게 잘못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평론가님? 쉽게 말하면 2012년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네.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고 네.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들고 와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상당히 진보적인 색깔을 입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 덕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그 부분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을 중도라던가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좀 더 명확한 보수주의 노선을 확실하게 걷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 그런 의사를 드러낸 셈입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 우려했던 게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이 되고 실권을 잡으면서 한국당이 우양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또 여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도 제기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외연을 열면서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중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 발언만 놓고 보면 경제민주화 그리고 당시에 그 비대위에 유승민 전 의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 브레인으로요. 네. 그런 부분을 지우면서 보수적인 색채를 좀 더 분명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노선을 정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전원책 위원을 포함해서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나 모두 다 끌어모으자.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면서요. 보수 통합을 외치는데 정작 당 내에서는 오늘 파르라니 삭발식까지 거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시끄러워진 자유한국당의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7인의 예비 후보는 다음과 같다. 김문수 전 지사, 김진태 의원, 나경원 의원, 심재철 의원, 정우택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 후보 모두 7인입니다. 7인을 하나로 단결화시킬 보수 재건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황교안 전 총리이다. 삭발을 통해 행동으로 우리의 단일화를 향한 강력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다. 존경하는 김무성 전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홍준표 전 대표님, 당과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이제는 제발 이 선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재건 비상행동 이분들이 몇 달 전에도 이 삭발을 하셨던 분들이긴 한데요. 이래저래 이 당 노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를 이 당대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 자리에 모시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당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긴 하지만 당을 좀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다 제각각이 있거든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밀자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원책 위원이 얘기했던 병역 의무 못하신 분 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그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네. 대부분 다 친박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황교안으로 친박계 대동단결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지금 친박계들이 상당히 지금 수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강특위 이제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친박계가 상당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많이. 네,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뭉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꼭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최종적으로 친박계 대표 주자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는 최근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보수 진영에서의 지지세가 좀 높은 상황이니 이 황 전 총리를 활용을 해서 친박계가 힘을 좀 합쳐서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박계 지도부에 대항을 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읽힙니다. 네. 아니,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병역 납세 의무 못하면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좀 물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황교안 전 총리 받아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도 당이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나왔을 때는 뭔가 인적 청산을 하지 않을까. 네. 뭔가 좀 이 당에서 나가라고 할 분들도 생겨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것 때문에 당이 망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태극기 부대는 그런데 좀 괜찮다. 굳이 우리가 그분들을 빼내야 되느냐 해서 이게 기준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당 들어가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친박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당장 태극기 그 세력이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당을 보수를 통합하겠다고 해놓고 보수가 다시 쪼개지는 결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최대 화두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탄핵론을 정리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조강특위의 모습을 보면은 네. 당초 국민의 기대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는 뭔가 물빼기를 하든 물갈이를 하든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수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당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을 가급적 많이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당명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당의 새로운 면모들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의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나가는 거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탠다면 네. 전원책위원회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극우 지형까지도 그 세력은 다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 다만 그러니까 친박계 정치인만은 분리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 디바이드 앤 룰 전략. 네. 그러니까 분리해서 지금 이제 이 친박 과거의 친박 지형이라고 볼 수 있는 태극기 집회 세력들까지도 일단은 세력은 없겠다. 네. 이제 그런 그 판단인 건데 과연 이 분리가 가능할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 아니 대목입니다. 그 친박분들이 또 미시는 분들이 황교안 전 총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황교안 전 총리와 친박계의 입장도 조금은 다른 게요. 기존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들은 보수 통합, 바른미래당 파와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데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는 우선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한 노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공화주의로 김무성 전 대표 비판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네. 김무성 전 대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쌌거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지향주의 노선을 의미하는데 그러다가 또 경제민주화 다 버려야 된다. 보수로 가자. 우양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인의 말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해서 말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 인적 쇄신의 칼은 뽑지도 않았는데 지금 행동하기 전에 말이 너무 많으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지도부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어떤 노선으로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만 보면 오른쪽으로 개혁을 할지 중도로 개혁을 할지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원들도 불안하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한국당이 과연 어떤 개혁을 할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장혜철 평론가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웬만하면 이렇게 격앙되지 않는 분인데 이제 하도 보수 통합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표정은 웃기만 하지만 말은 상당히 격분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일단 어떻게든 한번 던지고 보자라고 하는 그냥 포화, 공세로 봐야 되는지요. 사실 이 손학규 대표가 갈 사람은 가라라고 말했잖아요. 네. 전 이분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 잘 못 봤습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통합하자고 불씨를 띄운 것은 단순한 공세는 아니고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내분이 워낙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한 고리를 건드린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면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보수통합 지지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친박계 완전히 청산하고 결별하라는 건데요. 적어도 친박계 청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통합하자고 했다면 훨씬 더 이 통합에 대한 불씨가 크게 타올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강특위 내부에서 친박계를 청산하겠다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애매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통합 이야기를 띄우니까 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통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이 손학규 대표가 진화하자 일단은 불길이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당이 있는데 저 당은 우리하고 통합할 당이야. 그럼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네. 조만간 통합될 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율도 안 오르죠. 기대 심리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론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대 통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보수대 통합 아무리 얘기해봐야 보수대 통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통합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전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5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언젠간 통합될 땅이야.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있는 손학규 대표 입장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바른미래당에 현재 있는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뭐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지금의 전략이나 조강특위의 전략은 언젠간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새로 수혈하는 방식으로 뭔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산 없이 인재 영입이 가능할지요?